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과거 거대 국가와 문명이 전염병에 의해 몰락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균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하며 한 번 전염병이 일었다 하면 그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염병에 의해 몰락한 나라와 문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모기가 사람을 물면 모기의 침샘에 있던 말라리아 미생물이 사람의 혈관에 들어가 전염됩니다. 말라리아는 온대성 말라리아와 열대열 말라리아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말라리아는 온대성 말라리아로 독성이 약하지만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등 열대지방의 말라리아는 독성이 강하고 증상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현대에도 창궐하고 있는 병이며 매년 100만 명의 사람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이후 말라리아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90년대 이후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말라리아 속을 북한에서 모기들이 넘어왔기 때문이죠. 파주 일산 지역에 사는 제 친구는 얼마 전 말라리아 때문에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고대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로마 제국은 말라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로마는 전성기에 지중해를 장악하고 유럽 전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문명이 멸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말라리아 전염병입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는데 북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독성이 강한 열대열 말라리아가 유입된 것인데요. 열대열 말라리아에 걸리면 고열에 시달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며 얼마 안 가 죽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하천을 정비하고 늪지대를 없애는 등의 민생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기가 창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말라리아의 결과 로마는 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모기가 많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들어와 농업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말라리아로 사람이 죽고 당시 핵심 자원이던 식량이 부족해졌으며 정치적 혼란에 의해 민생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로마의 국력은 점차 약해집니다. 결국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의해 로마는 476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은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란 패스트균에 감염되면 생기는 병입니다. 온몸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죽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도 합니다. 패스트에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한테 물리면 생기는 병입니다. 쥐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벼룩이 사람에게 옮겨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병을 옮기게 됩니다. 패스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림프절 패스트는 림프절이 부어오르고 검은 반점이 나타나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폐 패스트는 폐에 패스트균이 들어와 피를 토하고 숨이 막혀 죽게 됩니다. 치사율은 림프절 패스트의 경우 비치료 시 50%에서 60%, 치료 시 5에서 15%, 폐 패스트의 경우 비치료 시 30에서 100%, 치료 시 30에서 50%라고 합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금방 패스트에 감염됩니다.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급속하게 퍼지게 된 계기는 몽골 제국의 킵차크와 제노바의 식민지인 카파가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벌이면서인데요. 패스트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퍼져 있었는데 몽골군이 투석기에 패스트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성 안으로 던져 넣으면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패스트균이 유럽에 들어오고 사람과 쥐에 의해 지중해 항구들로 퍼져나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또 14세기 유럽은 전염병이 유행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흉년이 이어져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생활 환경도 무척 비위생적이었으며 쥐가 들끓었습니다. 4년 만에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패스트의 원인을 잘 모르니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회는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며 마녀 사냥을 하기도 했고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시골로 도피했습니다. 또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고 하여 스스로 고행길에 오르기도 했죠. 패스트는 중세 봉건제도 및 장원제도가 몰락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왕이 각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영주는 농노들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여 수작세를 받는 식의 장원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로 인구가 감소하자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농노들의 지위는 향상됩니다. 노동들은 해방되거나 도망가거나 합니다.
농노들의 노동력 따먹기를 통해 경제권을 장악했던 영주들은 자연스럽게 몰락하고 맙니다. 중세 유럽의 근간을 이루던 장원제도와 봉건제도는 그렇게 흑사병 창궐에 의해 패권이 넘어갑니다. 세 번째 전염병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천연두 바이러스로 환자의 입과 코로 나온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숨 쉴 때 들어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약 10일 정도 잠복기를 거쳐 고열, 두통, 구토에 시달리며 붉은색 발진이 생기고 곧 온몸으로 퍼집니다. 보통 유형의 천연두의 경우 치사율은 약 30%이지만 종류에 따라 50에서 75%, 100%에 달하는 천연두도 있습니다. 16세기 남아메리카의 멕시코 지역에는 아즈텍 문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2,500만에서 3,000만 명의 거대한 제국이었죠.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약 500여 명의 병사들로 이 거대한 제국을 정벌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스페인 병사가 데려온 흑인 노예 한 사람이 천연두에 감염되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 천연두가 아즈텍 문명 전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천연두를 처음 경험한 아즈텍인들은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떱니다. 하지만 스페인 백인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면역성이나 유전적 저항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가축을 기르던 유럽과 달리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소, 돼지와 같은 가축을 기르지 않았기에 유행성 질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기에 그들은 슈퍼 전파자 한 명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아즈텍인들은 자기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병에 걸리지 않는 스페인 사람들을 보며 이들이야말로 신의 은총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고 결국 모든 걸 넘겨주면서 아즈텍 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네 번째 전염병은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가 매우 떠들썩하지만 진짜 무서운 병은 바로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워낙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병이다 보니 우습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올 겨울에만 8,200명이 독감에 의해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인플루엔자의 치사율은 0.05%에서 0.1% 수준으로 40%에 육박하는 메르스, 9.6%를 기록했던 사스, 2.2%로 추산되는 우한폐렴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모든 인플루엔자가 치사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100년 전 1919년에 크게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고 여겨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900만 명의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관총, 탱크, 폭격기, 독가스 등이 등장하면서 전쟁터에서 적군을 살상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이보다 몇 배 많습니다. 최소 2,500만 명에서 최고 5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3%가 죽었으며 치사율은 2%에서 20%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시기에 발병하여 귀환 병사들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해 약 2년 동안 창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1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14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독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스페인 언론들이 열심히 독감에 대해 보도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집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참전국들은 모두 보도검열 중이었고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에서 독감에 대한 내용을 신빙성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감염성이 너무 높아 극지방이나 태평양 외딴 섬에까지도 독감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사회 자체가 마비됩니다. 스페인 독감의 첫 발생은 미국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미국에서 그쳤을 것인데 전쟁 때문에 군사들이 이동하면서 병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지독했던 원인은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바이러스 아미노산에 돌연변이가 있었기에 병 독성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밝힌 우리나라의 성백린 교수는 최근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유전적 변이와 중증 감염이 나타남에 따라 경종이 울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전염병에 의해 파괴된 문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더라도 아무리 기득권을 공고히 다져놓았다 하더라도 전염병 한 번 창궐하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국 사회를 강타한 우한폐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우한폐렴은 악마라고 하며 이를 막기 위해 직접 지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속히 우한 피렴이 잠잠해지길 바라며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